신고 수목병리학 향문사 교재 제2장 생물적 요인에 의한 수목병해 2-1 서론 식물병이란 식물의 세포나 조직이 생물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식물체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러한 병의 증상을 병징이라고 한다. 작물과 마찬가지로 수목에도 다양한 병이 발생하여 여러가지 병징이 나타나며 수목에 양적, 질적 손실을 입힌다. 생물적 요인에 의한 수목병은 전염성이며 병든 부위에 원인체가 존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생물적 요인은 바이러스와 같이 초현미경적인 유기체로부터 종자식물처럼 큰 생물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데 병을 일으키는 이러한 생물적 요인을 병원체라고 한다. 주요 병원체로 곰팡이, 세균,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원생동물, 선충, 기생성 종자식물이 있다. 곤충도 식물을 가해하여 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지속적인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곤충도 식물을 가해하여 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지속적인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병원체는 기주인 식물에 기생하여 영양분을 섭취하는 기생체인데 기생 방법에 따라 절대기생체와 임의부생체 또는 임의기생체로 나눌 수 있다.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식물 기생선충, 원생동물, 기생식물 일부 곰팡이 등이 절대기생체이고 대다수의 곰팡이와 세균은 임의부생체 또는 임의기생체이다.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식물 기생선충, 원생동물, 기생식물, 일부 곰팡이 등이 절대기생체이고 대다수의 곰팡이와 세균은 임의부생체 또는 임의기생체이다. 식물은 대부분 병원체의 기생에 의해 발생되지만 수목의 경우에는 성장하면 줄기와 뿌리 많은 부분이 목질화되고 여기에 부생성 미생물이 침입하여 목재를 변색 또는 부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적으로 수목의 살아있는 부분에 기생하여 병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목재의 상품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므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 곰팡이의 대부분은 부생균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가 수목을 포함한 식물에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 중 곰팡이에 의한 병의 종류가 가장 많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 중 곰팡이에 의한 병의 종류가 가장 많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곰팡이의 종류는 다양하여 잎의 흰가루병처럼 절대 기생성이 있는가 하면 목재의 변색균이나 부후균처럼 부생성인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는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잎, 줄기 또는 뿌리의 내외부에 독소, 효소, 생장물질 조절물질 등을 분비하여 수목의 조직이나 세포를 파괴하고 대사작용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뿌리나 줄기에 침입한 곰팡이가 식물체 내의 유관 속에서 정식하여
수분과 무기물 또는 영양물질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세균에 의한 수목병해는 그 수가 매우 적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곰팡이의 뿌리병 발생에 중요한 억제인자로 작용하는데, 늪지대와 같이 세균이 활동하기에 좋은 토양 조건에서는 오히려 뿌리병의 발생이 적은 것이 그 이유이다. 세균에 의한 수목병해는 그 수가 매우 적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곰팡이의 뿌리병 발생에 중요한 억제인자로 작용하는데, 늪지대와 같이 세균이 활동하기에 좋은 토양 조건에서는 오히려 뿌리병의 발생이 적은 것이 그 이유이다. 세균에 의한 발병 기작은 곰팡이와 유사하다. 세균병은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에 모두 발생하며 일부 수목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병해로 지목되고 있다. 세균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선충. 선충에 의한 병해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같은 지상부에 발생하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이 토양에서 뿌리를 가야 하는데, 곰팡이와 함께 수목의 토양병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선충에 의해 발생하는 병은 선충의 영양분 흡접뿐만 아니라 선충의 흡접에 의한 물리적 손상과 선충의 분비물에 의해 세포나 조직의 형태 및 생리적 변화도 생긴다. 뿌리병은 여러 종류의 병원체가 복합 감염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선충은 병을 일으키는 소인 또는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른 병원체를 운반하기도 한다.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또는 스피로플라스마는 보통 수목에 전신성 병해를 유발하는데, 절대 기생체 또는 절대 기생체에 가까운 기생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기주세포의 생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기주식물의 대사생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유전적 또는 생리적 병해와 유사한 병징을 나타낸다. 수목에서 이들에 대한 병은 대부분 곤충이나 젖목에 의하여 감염된다. 바이러스와 파이토플라스마 또는 스피로플라스마는 수목에서 이들에 의한 병은 대부분 곤충이나 젖목, 젖붙일 때에 의하여 감염된다. 그 다음에 기생성 종자식물은 절대 기생체로서 흡기를 기주식물에 받고 무기물, 영양분을 탈취하며 물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햇빛을 차단하는 등 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하여 병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원생동물은 단세포 운동이 있는 유기체로 대부분 자유생활을 하지만 편모충의 일부가 식물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생동물은 주로 유관속 세포에 번식하여 전신성 병해를 유발하며 뿌리 젖목이나 곤충에 의해 전염된다. 수목의 병해는 나무의 모든 부분에 발생할 수 있으나 수목은 다년생 식물로 매년 새로운 조직이나 기관이 자라나오고 또 성장하면 매우 큰 식물체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1년생 작물처럼 개체가 병에 걸려 단시일 내에 죽는 경우는 드물고 병의 진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 병든 잎이나 가지는 낙엽이 지거나 말라 죽지만 이듬해 새로운 잎과 가지가 다시 생장할 수 있다.
또한 뿌리는 일반적으로 식물의 생장에 반드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발달하여 어느 정도의 이 뿌리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능력이 있으므로 발병하더라도 금방 눈에 띄는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병해가 지속되면 피해가 누적되어 수목은 쇠약해지고 다른 병원체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약화되며 해가 거듭될수록 병이 악화되어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 다음에 2-2 곰팡이에 의한 수목병해 2-2-1 곰팡이의 개념. 곰팡이는 생물 5개 가운데 균계에 속하는 생물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균학이라고 한다. 곰팡이는 좁은 의미로는 균계의 점균과 구분되는 용어로서 또는 원핵생물계의 세균과 구분되는 용어로도 쓰인다. 실제 식물병리학에서 진균이라 함은 점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우리말의 곰팡이도 균계의 생물을 통칭하기도 하고 진균 중 효모류를 제외한 사상균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균류라는 용어도 쓰이는데 분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편의상 효모와 대응하여 쓰이므로 우리말의 곰팡이와 비슷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진균을 점균과 대응하는 용어로 쓰며 식물병원균으로 알려진 효모는 없으므로 사상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균류라는 용어는 특정 분류군 뒤에 붙어서 편의상 그 분류군을 통칭하도록 사용하였다. 지구상에는 약 10만 종의 곰팡이가 알려져 있다. 이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양분을 탈취하는 기생 생활을 하거나 죽은 유기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는 부생 생활을 하고 있는 종속 영양체인데 대부분 유기물의 분해자 역할을 하는 유익한 생물군이다. 단지 약 50종이 인체병원균으로 그리고 약 50종이 가축 및 애완동물의 동물병원균으로 주로 피부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무좀 같은 거지. 진균이지. 식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곰팡이는 대단히 많은데 일부는 식물의 뿌리에 균근을 형성하여 유익한 작용을 하거나 지상부에서 공생하는 내생균으로 존재하지만 많은 곰팡이는 식물병원균으로 작용한다. 식물에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무려 3만 종 이상에 달한다. 실제 모든 식물은 1종 이상의 곰팡이에 감염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개개의 병원균은 1종 이상의 식물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곰팡이는 식물 병원체로서는 어느 생물군보다 탁월한 존재이며 중요하다. 곰팡이는 식물 병원체로서는 어느 생물군보다 탁월한 존재이며 중요하다. 2-2-2 곰팡이의 형태. 곰팡이는 형태에 따라 사상균과 효모로 나눌 수 있다. 효모는 사상균과 같이 실모양으로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생활환에서 단세포이며 산업미생물 또는 인체병원균으로는 중요하지만 식물병원균으로 알려진 종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수목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모두 사상균이며 그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균체는
실 모양의 균사체로 되어 있으며 나뭇가지 모양으로 분지하는데 그 가지의 일부분을 균사라 한다. 이러한 균사체 하나하나는 현미경으로 알아볼 수 있는 존재이지만 집단으로 존재하거나 버섯 등과 같이 기관을 형성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균사는 세포벽이 있으나 격벽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다. 그림 2-1을 참조하고 전자는 격벽이 없는 것, 전자는 격벽이 없는 것은 주로 하등균류로 통칭되는 유주포자균류 및 접합균류에서 볼 수 있으며 무격벽 균사라 부르는데 세포 내의 여러 개의 핵이 있다. 후자는 격벽이 있는 것, 격벽이 있는 것은 고등균류인 잔항균류, 담자균류, 그리고 불완전균류에서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세포에 1개 또는 2개의 핵을 가진다. 2-2-3 곰팡이의 번식과 생활환. 곰팡이를 구성하는 몸체는 균사이지만 번식 및 생식이나 환경에 대한 적응 등 모든 여건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즉 번식을 위해서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결과 여러 형태의 포자 형성기관을 만들어 포자를 만들고 균사가 집단으로 조직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생식기관도 만드는 등 그 변화는 많다. 곰팡이는 주로 포자로 번식한다. 포자는 1개 내지 수개의 세포로 구성된 번식체인데 무성적 또는 유성적으로 형성된다. 곰팡이는 그 형태 및 형성 양식에 따라 분류하고 포자의 명칭도 다양하다. 무성생식으로 만들어지는 포자를 무성포자라고 하는데 균사가 일부 잘리듯 형성되는 분열 포자고 두꺼운 급대기에 쌓인 후벽 포자, 싹트는 모양과 같은 분화 포자, 균사의 일부분의 분생 포자경이 생겨 그 끝에 형성되는 분생 포자, 균사의 일부분에서 유주 포자 난경이 생기며 그 끝에 유주 포자낭이 달리고 그 속에 형성되는 유주 포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밖에도 분생 포자반이나 분생 포자각 등 다양한 형태의 포자 형성 기관에 분생 포자가 형성된다. 한편 유성생식은 원형질 융합과 핵융합 그리고 감수 분열을 거쳐 난포자, 접합포자, 난포자, 접합포자, 잔항포자, 담자포자 등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유성포자를 만들지 않거나 유성세대를 발견하지 못한 균류를 총칭하여 불완전균류라고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잔항균류에 속한다. 또한 이러한 포자를 형성하지 않고 번식 또는 번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균사가 서로 밀착해서 생기는 균핵은 자좌, 뿌리끝, 뿌리꼴 균사다발 등이 균핵이라 할 수 있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곰팡이의 생활하는 무성세대와 유성세대를 포함하는데 식물을 가해하는 시기는 대부분 무성세대이고 유성세대는 대개 월동이나 휴면 또는 유전적 변이를 통한 환경 적응의 기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병원균들의 생활하는 각각 세부 항목에 예시되어 있다. 2-4 곰팡이의 분류. 오래전부터 생물을 식물계와 동물계로 대별하였고 곰팡이는 세균이나 지류 등과 함께 엽상식물로 통칭하며 식물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생물의 영양 섭취 방법에 따라 휘테크의 생물 5개설이 등장하여 생물을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핵생물계로 대별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균계의 생물은 진균문과 점균문으로 나누었으며 진균문은 다시 유주포자균아문, 접합균아문, 잔항균아문, 담자균아문, 그리고 불완전균아문의 5아문으로 대별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아인스우드 등 1971년 아인스우드 등에 의해 제안된 이후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였다. 91페이지 상단 세 번째 줄까지 지금 읽고 있고, 그러나 최근 분자 생물학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분류 방식이 제안되었으나 아직은 다소 혼란스러우며 한시적인 분류 체계라 할 수 있다. 각 분류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기로 한다. 곰팡이의 명명법은 2013년부터 1균 1명 체계를 채택함으로써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즉 학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18세기부터 모든 생물은 단 하나의 학명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예외적으로 곰팡이는 무성세대의 학명과 유성세대의 학명을 각각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곰팡이도 단 하나의 학명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현재는 해당 곰팡이의 무성세대 학명과 유성세대 학명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식물병리학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학명을 표제로 놓고 괄호 안에 동물 이명이나 다른 세대의 학명을 병기하였다. 자, 1. 난균강. 난균강은 균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격벽이 없는 다핵균사이다. 세포벽에는 키틴을 함유하지 않고 글루칸과 섬유소를 가진다. 유성생식은 균사의 일부에 만들어진 대형의 장난기, 조란기와 소형의 장정기, 조정기 사이에 수정이 이루어져 난포자를 형성한다. 무성생식으로 유주포자낭에서 유주포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직접 발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유주포자낭을 분생포자라고 한다. 유주포자는
두 개의 편모를 갖고 있는데 털꼬리형, 즉 우형, 털꼬리형, 우형과 민꼬리형, 미형 모두 유주포자의 전단에서 앞으로 향한 것을 1차형 유주포자. 그림 2-2의 시 참조. 1차형 유주포자라고 하며 두 개가 모두 유주포자의 옆쪽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앞쪽으로 향한 털꼬리형이고 하나는 뒤쪽으로 향한 민꼬리형인 것을 2차형 유주포자라 한다. 잠시 그림을 92페이지 상단에 그림 2-2 유주포자의 형태. A는 민꼬리형 편모를 가진 유주포자, B는 털꼬리형 편모를 가진 유주포자, C는 전단에 민꼬리형과 털꼬리형 편모를 가진 유주포자, D는 측방에 민꼬리형과 털꼬리형 편모를 가진 유주포자.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겼어. 자, 91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여기에는 약 700종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은 몸 또는 습한 토양에 서식하는 부생성이지만 많은 식물병원균도 포함된다. 즉 각종 식물에 모잘록병이나 뿌리썩은 병을 일으키는 아파노마이시스와 파이토듐, 흰가루병을 일으키는 알부고, 푸스트울라, 윌슨 리아나, 역병을 일으키는 파이토프트라, 노균병을 일으키는 브리미아, 브리미렐리아, 그 다음에 프로노스칼라 스포리아, 그 다음에 프로노스포리아, 프라스모 파라, 뭐가 이렇게 겁나게 많어. 등이 이에 속한다. 난균강의 균류는 세포벽의 구성성분이 주로 베타 글루칸스이며 하이드록시프롤린과 소량의 섬유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라이신, 생합성 경로나 스테롤 대사 등 많은 면에서 조류와 유사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진균에서 난균류를 분리하여 색조류계에 소속시켜 난균문이라고도 한다. 2번 유주포자균아문. 유주포자균류는 무성생식 세포인 유주포자의 편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유주포자균류의 독특한 형질이며 다른 균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주포자에서 편모의 형태, 수, 위치 등 차위 분류균 규정하는 중요한 분류학적 형질이며 생화학적 형질, 갈로 열고 세포벽의 특수한 구성성분과도 연관이 인정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병골균강 갈로 열고 호상균류와 역모균강 갈로 닫고 병골균강으로 나누는데 역모균강은 유주포자가 전단의 한 개의 털꼬리형 편모를 가진 부생균으로 식물병원균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균사는 발달이 미약하거나 잘 발달되어 있고 격벽이 없는 다핵균사이다. 세포벽은 키틴을 주 성분으로 하며 영양체 전부가 생식체인 유주포자낭으로 변하는 전실성인 것이 많고 일부는 분실성이다. 무성포자인 유주포자는 후단에 한 개 민꼬리형 편모를 가진다. 무성포자인 유주포자는 후단에 한 개의 민꼬리형 편모를 가진다. 그림 2-2의 A 민꼬리 털 아무것도 없는 민꼬리형 잘 다듬은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게 거식이고 무성포자인 유주포자는 후단에 한 개의 민꼬리형 편모를 가진다. 매끈하게 잘생긴 게 무성포자인 유주포자. 여기에 약 800종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민물이나 습한 토양에서 부생생활을 하지만 일부에는 바닷물에 살거나 초식동물의 소화관 내에서 절대적 혐기성 곰팡이로 살아가며 올피디움 그 다음에 페이소드마 SYN 이게 뭐예요? 신치트리움 등과 같은 식물병원균도 있다. 이거는 각자 잘 알아서 잘 외워야 되겠네. 접합균 아문 이름이 뭐가 붙는 것 같아. 접합 균사에는 격벽이 없으나 균사가 노화되거나 생식기관이 형성됨에 따라 격벽이 형성되기도 한다. 접합균류를 규정짓는 중요한 특징은 유성생식에서 모양과 비슷한 배우자낭이 합쳐져 접합포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들 균류는 서식지에 기준을 두고 접합균강과 트리처마이시스트 강으로 나누는데 후자는 절족동물의 소화관 내에서 편리공생을 하는 특수한 분류균으로 식물병원균은 포함되지 않는다. 접합균류는 약 900종이 알려져 있고 대부분 부생생활을 하는데 균근 곰팡이인 엔도진 속 곤충 기생곰팡이인 엔토모포토라와 마소스 포트라 속 토양서식 아메바나 선충 등을 잡아먹는 포식균류 등이 포함되며 대표적인 식물병원균으로는 촤네프로라 리조푸스 그 다음에 무코 속이 있다. 새로운 분류 체계에서도 위치 변동은 없으며 다만 접합균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4. 잔항균 암문
곰팡이 중에서 가장 큰 분류군으로 64,000여 종에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효모, 일부 버섯, 그리고 많은 식물병원균과 동물병원균이 포함된다. 즉 술과 빵의 제조에 쓰이는 효모,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맥각균, 몇 가지 식용버섯과 약용버섯, 동충하초 등이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산업 미생물이 있으며 밤나무 줄기 마름 병균을 비롯한 많은 식물병원균도 포함된다. 잔황균의 영양체는 잘 발달된 균사로 겹벽이 있다. 균사의 세포벽은 키틴으로 되어 있고 섬유소는 거의 함유하지 않으며 균사의 격벽에는 물질 이동 통로인 단순 격벽공이 있다. 균사 조직으로는 균핵, 자좌 등을 형성한다. 잔황균류의 생활사는 무성세대와 유성세대를 이룬다. 무성세대는 불완전세대 또는 분생포자세대라고 하며 무성생식으로 분생포자를 형성한다. 유성세대는 완전세대 또는 잔황포자세대라고 하며 유성생식으로 잔황포자를 형성한다. 잔황균류의 분류는 잔황벽의 구조와 잔황과의 종류, 그리고 잔황 내에서의 잔황 배열 상태 등에 따라 다음의 5개 강 곤충 기생균류인 충생잔황균강을 합하여 6강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최근에는 강을 설정하지 않고 46개목으로 나누고 있다. 1995년도에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의 방식을 채택하여 5개의 강으로 설명을 한다. 1. 반잔황균강, 2. 부정잔황균강, 3. 각균강, 4. 반균강, 5. 소방잔황균강. 이렇게 5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 1. 반잔황균강, 잔황과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잔황은 병반 위에 낮출되며 그림 2-3의 A 참조, 그림 2-A의 3 참조, A의 그림 2-3의 A 참조. 잔황 낮출, 바깥에 나와 있는 건 낮출되어 있다 하고 안에 있는 거는 잔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잔황 1번 반잔황균강, 잔황과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잔황은 병반 위에 낮출되어 있으며 잔황은 단일벽이다. 사크로미세스 속 등 대부분의 효모류가 이에 속하여 대표적인 식물병원균으로는 타페리나 속이 있다. 이 부정잔황균강, 잔황과는 잔황구로 머릿구멍 또는 다른 구조직이 없으며 그 속에 단일벽의 잔황이 불규칙적으로 산재한다. 그림 2-3의 B 참조. B 그림 이렇게 생겼어. B 참조. 불완전균류인
버실리움과 아스페르기루스 속의 유성세대가 여기에 속한다. 94페이지 하단점 3. 각균강 잔항과는 잔항각으로 위쪽에 머리구멍이 있거나 없으며 단일벽의 잔항이 잔항과 내의 자실층에 배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그림 2-3의 C 참조. C 주머니 같은데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대단히 많은 균류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동충하초 속을 비롯한 몇몇 배선류와 각종 식물, 흰가루병, 맥각병균, 탄접병균, 일부 거름병균 등이 대표적이다. 그림 3은 요거 잔항각. 그 다음에 4. 반균강. 잔항가는 잔항반으로 그 내벽은 낮출된 자실층으로 되어 있으며 자실층에는 잔항이 낮출되어 배열한다. 그림 2-3의 D 참조. 반균강. 반이라는 것은 2분의 1 반이 아니고 그 밥그릇처럼 소반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처럼 편편한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 잔항과는 잔항반으로 그 내벽은 낮출된 자실층으로 되어 있으며 자실층에는 잔항간이 낮출되어 배열된다. 잔항은 단일벽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척사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주발버섯류나 고무버섯을 비롯한 각종 버섯류이며 식물병원균으로는 리티스마, 로포드리움, 미움, 스칼리토피니아 속 등이 있다. 잘 알아서 읽으시고 5. 소방잔항균강. 소방관문은 소방관은 이중옷을 입어. 잔항과로 잔항자좌, 그 다음에 잔항자좌를 가지며 잔항은 이중벽이다. 그래서 소방관처럼 이중으로 옷을 입는다고 이중벽이다. 식물병원균으로는 엘시노이, 벤투리아, 그 다음에 마이소스 파렐리아, 구이지나디아 속과 각종 수목의 거름병이 있다. 34쪽에 잔항자자를 한번 볼까? 34쪽에 잔항자자. 거기 어디 있어? 하여간 시간 날 때 참 찾아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담자균 아문. 이것 좀 해야 되겠네. 요 5가지니까 다 해야 되겠네. 5번 담자균 아문. 담자균류는 곰팡이 중에서 가장 진화도가 높은 고등균류이며 전 세계적으로 1600여 속에 3만 1000여 종이 있는데 녹병균 및 깐부기 병균 그리고 대부분의 버섯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수목의
중요한 병원균인 목재부후균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떡병, 예를 들면 떡병. 담자균의 영양체는 잘 발달된 균사로 격벽이 있다. 이 균사의 격벽은 잔항균류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유연공 격벽이다. 유성세대로는 담자기 위에 유성포자인 담자포자를 형성한다. 담자포자는 일반적으로 일획의 단상체이며 잔항포자와 마찬가지로 원형질 융합, 핵융합, 감수분열의 결과로 형성된다. 핵융합의 감수분열은 통상 담자기 내에서 이루어지며 각 담자기 위에 대개 4개의 담자포자가 형성된다. 담자균은 녹병균강, 깐부기병균강, 모균강, 복균강으로 나누어지는데 깐부기 병균류와 복균류는 수목병원균이 거의 없으므로 제외하며 녹병균강은 페이지 158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158페이지 녹병균 한번 찾아볼까? 158페이지 밑에 이 158페이지 4 녹병 이렇게 나와있는데 녹병에서 4문제나 나온대. 뒤에 잘 봐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6 불완전균류. 불완전균류는 다른 균류와는 달리 계통적으로 분류된 군은 아니며 유성세대가 상실되었거나 발견되지 않아 무성세대만 알려진 균류들을 인위적으로 묶은 것이다. 그러나 흰가루병이나 녹병균과 같이 분류학적 위치가 명백한 경우는 무성세대만으로도 유성세대의 해당 분류균군에 소속시키며 또한 균사의 격벽이 없는 유주포자균류나 접합균류의 형질을 가지는 종에도 불완전균류에 소속시키지는 않는다. 대부분 불완전균류는 무성세대의 일반적인 형태가 잔항균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여 유성세대가 발견되면 거의 잔항균류에 소속되며 일부가 담자균류에 속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균류는 무성생식기관의 형태적 특징 및 분생포자의 형성 양식에 따라 분류학적 위치가 결정된다. 불완전균류는 분아균강, 유각균강, 총생균강, 무포자균강으로 나누어지는데 분아균강에는 식물병원균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1. 유각균강. 불완전균류의 1. 유각균강. 분생포자경 또는 분생포자 형성세포 및 분생포자는 균사조직이나 기주조직 또는 두 조직의 복합조직으로 둘러싸인 분생포자과의 안쪽에 형성된다. 이 강에 속하는 곰팡이의 세부 분류는 분생포자의 형태 및 분생포자의 형성 양식에 따른다. 많은 식물병원균은 여기에 속하는데 분생포자과로 분생포자각 그림 2-4의 D참조 그림 2-4의 D참조 를 형성하는 분생포자각을 형성하는 분생포자 각균목에는
에스코이티아타, 뭐 할 때 이런 많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분생 포자반, 그림 2-4의 C 참조, 형성하는 분생 포자 반균목. 하여튼 여러 개 있는데 나 이거 뭐 외우고 싶지 않아. 이거는 머리 이렇게 많아. 나중에 잘 딴 거다 하고 할 거 없으면 이거 외워야지. 그 다음에 이 총생균강, 분생 포자과를 형성하지 않고 균사 조직인 분생 포자좌, 그림 2-4의 B 참조, 그림 2-4의 B 참조, B, 분생 포자가 이렇게 생겼어. 분생 포자과를 형성하지 않고 균사 조직인 분생 포자좌, 그림 2-4의 B를 참조하나, 분생 포자 경다발 또는 균사에 직접 분생 포자경이 형성되고 그 위에 분생 포자를 형성한다. 분생 포자의 형성 양식과 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많은 식물균, 병원균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3. 무포자 균강. 여기에는 분생 포자를 형성하지 않고 균사만 알려진 곰팡이가 포함된다. 식물병원균으로는 리조토니아와 스켈로티움 속이 유명하다. 최근에는 총생균강에 포함시켜 무포자 균목으로 다루기도 한다. 교재 96페이지 2-2-5 곰팡이의 역할은 좀 쉬었다가 다시